송은재TV 시작합니다. 가짜뉴스와 비례대표,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뿌리 뽑아야 될, 없애야 될 것이 있다면 가짜뉴스와 비례대표, 이것부터 제가 꼽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가짜뉴스만은 근절을 시켜야 한다. 이건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비례대표도 어제도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을 하는 전원위라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례대표를 없애자, 아예 비례대표를 이번에는 없애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가짜뉴스와 비례대표, 이 두 개만은 왜 없애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짜뉴스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매일같이 쏟아놓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바쁜 국정 와중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쏟아놓는 이 가짜뉴스를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 또 하나는 괴벨스 이야기입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이죠. 양치기 소년이 3번씩이나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처음에는 모두 달려왔지만 3번째는 아무도 달려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늑대가 양을 모두 잡아먹어 버렸다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듣는 동화고 이솝 우화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결국은 자기가 패가 망신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괴벨스입니다. 나치 독일 히틀러의 선전상이었죠. 괴벨스는 거짓으로 선전선동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괴벨스의 명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1번, 2번 하면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10번, 20번 하면 국민들이 믿게 된다. 그리고 자신도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괴벨스의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가짜뉴스가 아예 손을 꼽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일광수산 횟집, 일광이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변호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쪽에서도 거짓말인 줄 알고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그래서 바로잡는 노력은 계속 있었지만 이게 드러나고 말 것도 없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알면서 가짜뉴스 거짓말을 하고,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은 계속 믿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도 없습니다. 앞으로 고치겠다도 없습니다. 또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술인 천공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자신의 입으로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천공에 의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주술의 나라다. 천공이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된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모두 거짓이고 가짜고, 중요한 건 이재명이 이걸 거짓말인 줄 알면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을 하는데 개입을 했다. 그래서 한 달치입니다. 무려 CCTV, 육참 총장 공관에 CCTV 영상 한 달치를 한 달 동안 전문 수사관 10명이 투입이 돼서 한 달 동안 포렌식 복원을 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천공은 없었습니다. 천공의 휴대폰 위치 기록 모두 분석을 했지만 총장 공관 부근에서 행적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또 이 김종대의 보좌관입니다.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걸 민주당이 받아서 계속해서 천공 의혹을 퍼뜨렸습니다. 이제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CCTV 모두 분석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을 모두 포렌식에서 분석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천공은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광수산 횟집이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광수산 횟집입니다. 대중 횟집입니다. 그곳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갑자기 지명인 일광이 일본을 찬양하는 것으로 둔갑이 됐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한동훈이 김의겸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의겸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반성한 적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모두 가짜뉴스로 드러났는데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주술의 정부다, 주술의 나라다. 이재명 자신이 부모 묘까지 훼손하는 자작극을 펼친 것이 하나둘씩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흔히 하는 말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주술에 빠져 있으니까 모든 게 주술로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거짓말을 막 하는 것, 자신의 지지층은 믿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 괴벨스의 말처럼 한 번, 두 번은 모르지만 10번, 20번 계속하게 되면 믿는 국민들이 늘어난다. 믿지는 않더라도 혹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혹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하면 더 탐사를 보시다시피 언론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김의겸과 더 탐사는 협업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 정치인이 받아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숨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SNS상의 유튜브는 뭐 정보의 바다입니다. 유튜브 속에는 정말 훌륭한 것도 있지만 정말 쓰레기들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SNS상에서는 익명이 보장이 됩니다. 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먼저 말을 했는지 계속 퍼나르면 가짜뉴스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걸 노리고 이재명은 급기야 지금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중에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장동 일당이 그 부분을 끌고 들어가서 특검을 주장합니다. 똑같은 논리 속에 서 있습니다. 거짓말, 아주 큰 거짓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믿게 된다. 괴벨스의 말 중요한 겁니다. 자신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새로 선출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근절하는 방법 따로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 정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시키는 법안을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시면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10억, 20억씩 손해배상을 때리는 겁니다. 지금은 일광수산횟집 일광이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광 주민들이 우리 명예가 훼손됐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100만 원입니다. 벌금. 아니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1년, 2년을 갑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이 명예훼손, 이 소송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 가짜뉴스는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소송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을 해봐야, 이겨봐야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법부에서 그런 식으로 판결을 주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도 사법부가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 특히 이 정치권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진영에 기댄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민주당이 낸 법안입니다. 3년 전에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이 법안을 발의를 하는 겁니다. 총선의 공약으로 내거는 겁니다. 가짜뉴스만은 근절을 하겠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법안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어떤 현안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만듭니다. 발의를 합니다. 황운하였습니다. 그 법이 제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고 총선에서 공약으로까지 내서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걸 견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가 왜 필요 없느냐? 이 좋은 제도가, 비례대표가 사실은 좋은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뽑히지 않는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또 지역별로 굉장히 지금 나뉘어 있는, 진영별로 나뉘어 있는 이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망하고 존경받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를 지역구에 공천을 줘도 당선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비례대표로 영입을 하는 방법은, 이 비례대표는 좋은 제도입니다. 시작은.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김의겸, 윤미향 이야기만 들면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일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반일 선동하는 그런 일밖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저런 사람을 왜 비례대표로 뽑았지?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은 공정한가? 도대체 누가 비례대표를 이렇게 뽑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나뉘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총회를 엽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면 맨 처음에 주로 비례대표들이 앞장서서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분위기를 비례대표들이 잡습니다. 초선들인 비례대표는 뭐 거의 초선입니다. 비례대표를 2번씩 주는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초선이고 국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비례대표들이 의원총회가 열리면,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면 1번에서 5번, 6번까지 발언 순서를 모두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강성 발언을 내놓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비례대표 때문에 당이 망한다 소리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주로 다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를 끌어갑니다. 비례대표는 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그 의원총회의 분위기를 끌어가는데, 비례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게, 주로 운동군 출신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이게 습관처럼, 관례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례대표를 없애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 여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조경태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선진 7개국 G7 가운데 과반 이상이 비례대표가 없다. 우리도 비례대표가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말도 되지 않는 비례대표. 누구를 대표한단 말이냐? 어느 국민을 대표한단 말이냐? 지금 비례대표들이. 당 지도부를 대표하는 것 아니냐? 당 지도부가 공천을 주니까 비례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김의겸, 윤미향입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반일 선동을 하는데 가장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끝나고 나면 지역구 하나 꿰차서 이제 출마를 해야 하거든요. 공천을 받아야 하거든요. 목을 매는 겁니다. 물론 비례대표 중에서도 지승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 탈북민을 대표해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는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많으냐 적으냐. 손실이 99면 이익은 1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비례대표를 없애지 않는다? 47명입니다. 비례대표 모두 없애야 한다. 조경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비례대표 없애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약으로 내걸어야 합니다. 지금 선거제 개편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 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모두 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논되는 대로 이 선거제가 개편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촉박한 데다가 이 뭐 현역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 자신의 지역구 줄일 생각 1도 없습니다. 모두 비례대표 늘리자, 비례대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쪽에서, 정의당 쪽에서 비례대표 늘리자라고 하면서도 지역구 줄일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비례대표 늘리고 싶으면 지역구 줄이자. 그러면 민주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선거구제 개편, 이 정치개혁의 요체는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이고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의 핵심은 비례대표 없애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입니다. 이미 비례대표 의원들이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꾼으로 변해버렸다. 양강의 지도부의 전사로 변해버렸다. 이 조홍천의 이야기입니다. 입후보할 때는 당선권 안에 들기 위해서, 당선된 이후에는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보장받기 위해서 맨 앞줄에서 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비례대표의 형편이다.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아닌 정당이나 진영을 대표할 뿐이니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황보승 의원도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차라리 농촌지역이나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지 않는, 숫자가 많지 않는 이런 지방의 지역구를 살려주자, 더 늘려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계속해서 비례대표 늘리자 합니다. 이 비례대표를 없애는 부분 또는 최소한 줄이는 부분, 이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가짜뉴스와 비례대표만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국민의힘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공약으로 낼 필요까지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자라는 것도 내년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 필요가 있고, 지금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도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라는 쪽으로 당론으로 정하고 전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